자, 이제는 주주총회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매니저 모십니다. 김민성 매니저 그리고 박철순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7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인데 지난 목요일이 광복절이었어요. 그래서 하루 쉬어가다 보니까 목, 금 저희가 인사를 다 드리지 못했고 좀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마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거든요. 저희가 쉬는 동안에도 장은 흘러갔단 말이죠. 네. 아마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았을 것 같은데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오늘장까지 바라보면서 좀 이 얘기는 꼭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해드려야겠다 생각한 점 있습니까? 시장 이제는 좀 지수를 추종하는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이제는 테마에 대한 순환매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지수는 좀 하락을 했지만 오히려 강하게 수급이 쏠리면서 강세를 보여줬던 테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코로나 관련된 순환매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시장 트렌드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제가 네이버 밴드 통해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정보들을 체크 드리고 있으니까 투자에 대한 포인트들, 인사이트를 많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박철순 매니저를 기다리는 시청자분들께는 상당히 좀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동안에는 주 1회씩 인사를 드렸던 박철순 매니저가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자주 인사를 드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쨌든 실적 발표에도 보면 늘 종목 수가 적어서 항상 이제 4위의 자리를 했었단 말이죠. 앞으로 각오도 같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종목을 너무 소개를 많이 못 드려가지고 굉장히 아쉬웠었는데 일단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주 2회에서 3회 계속 출연을 할 예정이니까요. 더욱 좋은 종목들로 여러분들 텐베거 가는 데까지 가장 또 열심히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관련 자료들 계속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안건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자, 딱 두 글자가 눈에 띕니다. 교육인데 왜 이 시점에 교육이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당연히 코로나19, 엠폭스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코로나19에 대한 얘기를 저희 프로그램에서 유독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다행히 좀 잘 됐다 싶은 게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자, 예전의 기억, 2, 3년 전의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처음에는 뭐 진단키트다, 치료제다 이런 쪽으로 수급이 쏠리다가 이게 온라인 교육 쪽으로 또 그 이상으로 여러 가지로 번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도 흡사한 흐름입니다. 자, 오늘장에서도 여러 종목들이 또 상한가를 보이거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관련된 얘기 우리 발제자 김민성 매니저로부터 좀 더 들어보죠.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코로나에서도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진단키트 쪽은 오버슈팅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에 수급이 어디로 가는지 좀 체크를 해보니까 온라인 교육 쪽으로 좀 기대감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좀 순환매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은 시장에서도 바라보고 있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제 재료만 보더라도 이제 재확산이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바로 이제 학교 관련돼서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증세가 심하면은 출석으로 인정해 줄 테니까 학교를 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뭐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부에서도 좀 발빠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사이클을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는 진단키트라든지 마스크 일단 1차원적인 산업들이 먼저 상승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파생되는 산업들로 이제 수혜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빼놓지 않고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게 온라인 교육 그리고 재택근무 이쪽으로도 이제 우리가 언택트 사회 쪽으로 기대감이 항상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1차원적으로 먼저 바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먼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순환매에서 우리가 특히나 온라인 교육주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대 증원 관련된 이제 모멘텀도 계속해서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는 의대 증원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흐지부지 되다 보니까 재료 소멸로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좀 사라지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모멘텀과 의대 증원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같이 맞물리기 시작을 하면서 좀 더 이제 캐파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트리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뭐 거의 한 주에 한 번꼴로 지금 코로나19 얘기를 다루고 있고 두 분을 모시고도 저희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관련주들도 편입이 돼 있는 상태고 한간에는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뭐 확산되지 않지 않을까? 확산되더라도 그렇게 큰 뭐 과격한 대책이 안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쪽 관련된 투자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좀 진입을 해볼 만한 겁니까? 사실 지금 코로나 재확산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테마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코로나 관련된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대표 1차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미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 접근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뒤늦은
매매로 타이밍이 좀 어긋나면 단기에 좀 손실이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들보다는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면서 저점에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찾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주제를 잘 골라주셨던 게 이제 교육 쪽이라든지 이쪽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거든요. 키트 같은 것들에 비해서는. 그래서 가격적인 부담도 좀 덜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진단 키트라든지 단기 급등이 나왔던 종목군들에서 나온 차익 매물들이 과연 어디로 지나갈지, 어디로 흘러 들어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시면서 관련 수혜주들을 한번 리스트업 해놓으시고 한번 매매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뭐 장중에 애니 능률 같은 경우가 상한가에 또 진입하면서 시동을 본격적으로 건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자, 그렇다면 두 분은 어떤 종목을 오늘 탑픽으로 꼽아 주셨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뭐 다들 들어봤음직한 그런 종목들, 기업들입니다. 메가 MD와 비상교육이 나왔는데요. 간략하게 이유 한 번씩 들어보죠. 일단은 메가MD가 등락폭이 좀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워낙 가볍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좀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서 좀 우선적으로 이제 체크를 했고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재확산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시 한번 온라인 교육에 대한 수요 다시 한번 증가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테마적인 흐름으로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게 메가MD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대 정원 확대의 모멘텀을 가져가는 게 메가스터디가 이제 바로 의대 야간반을 개설하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만들어 갔었는데 메가스터디는 좀 무거워서 잘 안 움직입니다. 근데 메가스터디가 지분을 또 가지고 있는 게 메가MD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밸류체인을 엮어서 본다라고 하면은 메가MD는 의대 증원에 대한 모멘텀으로도 충분히 강한 상승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자리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일단 메가MD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3,5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한번 조정이 받았는데 3,500원까지 올라갔던 이유도 의대 증원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쭉 올라갔다가 거기서 재료 소멸이 아닌가, 좀 흐지부지 되니까 이게 수익에 맞는가, 시장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감은 다 해소를 했고 다시 한번 새로운 모멘텀으로 바닥 찍고 올라가는 구간이라서 좀 우리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 매니저들은 이제 규정상 시가총액 500억 미만은 이제 못 가져오는데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이제 작은 종목이 잘 가기 때문에 딱 커트라인으로 570억인가 그렇거든요. 그 정도인가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규정을 지키면서도 이제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게 메가MD다라고 해서 좀 가져왔습니다. 생각보다는 시총이 크진 않네요. 네. 근데 또 그런 종목이 좀 가볍게 또 쉽게 올라가고 그만큼 좀 거기에 대한 매집 프레임이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좀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메가MD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이 교육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브랜드 평판 순위에서 1위가 메가스터디 교육 쪽이고 네. 3위가 이제 비상교육이더라고요. 자, 비상교육을 주목한 이유 뭡니까? 브랜드 2도에선 3위지만 수익률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일단은 비상교육은 비상 에듀테크 솔루션에 대한 부분에 고성장이 좀 전망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 지금 AI 디지털 선도학교 한 300여 곳에 지금 이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보신 분들 있지만 이 디지털 교과서 도입 시에는 이미 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테마 형성 시에 대표주로 거론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디지털 선도학교 대상 매출액이 작년 대비했을 때 한 3배 가까량 올해 좀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결과로도 보여주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어 교육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가 마스터K라는 교육 플랫폼을 하고 있는데 북미나 유럽 또 남미 등등등 한 14개국에서 16개국까지 벌써 누적 국가를 지금 달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전 세계에 이제 한류 열풍도 있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는 많은 니즈들이 있는데 여기에 발맞춰서 미리 선제적으로 이런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 기업이 바로 비상교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나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방금 뭐 교육 쪽에서 매출도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사실 영업이익이 한 마이너스 58억 정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작년 4분기 때 130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 때도 51억 원 달성해 주면서 일단 올해는 무난하게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수 있을 걸로 보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도 기대감을 가질만 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있는데 지난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월 달에 이 회사가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때가 바로 그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어떤 테마가 형성됐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니까요. 그런 이슈로 인해서 급등이 나오거나 또는 시세 분출이 나왔을 때는 빠르게 우리가 입절을 해놓으면서
분할 매수로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공이 브랜드 평판에서는 탑3에 올랐던 두 기업인데 주주들의 평판은 어떨지요? 시크릿 주주 시간 통해서 주주들이 나누고 있는 이야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실제 주주들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 메가 MD 토론방부터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는 애니능률은 상치러 간다, 너도 가야지라고 하는데요. 오늘 변동성이 조금 커서 아쉬웠고요. 또 아래에는 메가코인 등극이라고 상승에 대한 기대감 남겨주셨습니다. 외국인 수급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 들어볼게요. 사실상 감기 취급, 이걸로 학교 개학 늦추고 원격 교육할 일도 없음이라고 하시는데요. 그래도 원격 교육은 점점 더 중요해지니까요. 앞으로의 전망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두 번째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대 증원 확정인데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제 9월에 정부 예산안도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하나의 상승 트리거 된다고 하니까요. 꼭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토론방 입장해 보겠습니다. 바로 비상교육이죠. 7층에 사람 있다 비상이라고 하셨는데요. 7,000원까지 비상할 수 있을지 또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역시나 아래에 또 외국인 수급 빠지고 있는 부분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내용들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야기. 네, AI 디지털 교과서 대장주. 디지털 교과서 단가가 5배에서 10배나 비싸다고 하니까요. 앞으로의 실적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내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코로나에 계약 가능함? 역시나 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다시 한번 교육주 또 한 번 갈 수 있을지 우리 본격적으로 가격 전략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코로나가 확산이 되니까 계약 가능하냐라고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도 있고, 그거 그냥 이제 감기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주 투자에도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섞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메가 MD와 관련해서는 의대 증원 뭐 다음 주에 조금 더 다음 달에 얘기가 더 나오면은 한 번 더 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얘기 나오기 전에 쏠 것 같습니다. 어허. 아무래도 이제 기대의 선반영이 항상 주식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예. 오늘 좀 수급도 괜찮게 들어오면서 이제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9월의 의대 증원 이슈 얘기가 나오기 전에 먼저 재료를 앞당겨가지고 반영을 시키면서 기대감이 더 끌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메가MD가 야간반 의대 증원에서 이제 야간반 메가 스터디에서 최초로 먼저 개설했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여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빠르게 만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시장에서도 반응이 좀 더 가장 빠르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의대 증원 쪽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원격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메가 그룹 같은 경우에는 학생 쪽으로도 모멘텀을 가져갈 수가 있고 우리가 성인 그리고 직장인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모멘텀을 같이 가져갈 수 있어서 교육주 하면은 좀 실적을 기반해서 기대감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야간반이라는 건 그런 거죠. 뭐 직장 퇴근하고 와라. 네. 우리 의대 가자. 아니면은 뭐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 반수 안 하는 친구들한테도 학교 끝나고 와라. 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어떻게 의대 한번 도전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경제 공부하기도 너무 바빠가지고 의대까지는 자신이 아직 없습니다. 야간반 가면은 저희 방송 못 나오니까 저희는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자, 비상교육 관련해서는 우리의 삶이 이제 거의 뭐 모든 영역에서 AI 쪽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교육에서 AI와 관련된 그 내용을 좀 보자라고 한다면 단연 뭐 비상교육 쪽이 먼저 떠올라요. 네, 일단은 내년 이제 3월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아마 뉴스로 확인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상교육 같은 경우는 이미 AI 전문 기업 중에 이제 셀바스 AI라고 있는데 이 회사와 이미 이 디지털 교과서 관련돼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지금 최종 점검 단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정책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대감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 관련해서 이 회사가 일단은 탑 중에 탑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이제 또 가격 전략을 들어봐야겠는데요. 메가MD 어느 정도까지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1차 목표가로 3,500원 박스권 상단까지 좀 바라보고 있고요. 여기를 돌파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가총액이 5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도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5,000원, 이제 시가총액 1,0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일단 1차 목표가는 3,5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0원대를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그 아래로 좀 많이 밀릴 수가 있다 보니까 패닉셀을 주의해서 이제 좀 리스크를 줄여나간다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주 전에 블랙 먼데이를 찍고 나서 이 반등하는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확산과 더불어서 확실히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게 차트를 보면서도 느껴졌습니다. 자, 다음 비상교육은 어느 정도까지 보면 되겠습니까? 네, 비상교육도 얼마 전 이제 주식시장 급락 이후에 반등이 가장 세게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예. 이미 낙폭을 회복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례대로 지금 이평선을 돌파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는 상단에 있는 매물 저항을 좀 고려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로는 5,7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하단에 있는 현재 주가 하단에 있는 21선 구간으로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손절 가격은 4,4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꾸준히 올라오다가 일단 오늘 거래량이 좀 터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게 어떤 쪽으로 해석이 될지는 앞으로 한번 주가 움직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